지금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함께 만드는 정치 토크쇼 알쓸신정 선거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윤지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있을 선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입니다. 유권자라는 이름 다들 알고 계시죠? 유권자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유권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8세, 만 18세 이상인 사람을 선거일 기준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유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얼마 전이죠. 2020년에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인하되었습니다. 이런 투표를 하기 위해서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투표를 통해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면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이지만 모든 국민 모두가 다 국회에 가서 정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투표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선거 유형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패널님 계실까요? 중앙선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에서 5년마다 국민이 직접 선거를 치릅니다. 대표 결정 방식은 단순 다수제표제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치러집니다. 국회의원 선거 내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1인 7표제입니다. 먼저 광역 단위에서 3표를 찍어야 되는데 행정부의 광역자치단체장 1표, 의회 지역구 의원 1표, 그리고 비례대표 1표입니다. 그리고 기초 단위도 3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1표,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1표씩이죠. 그리고 마지막 선거는 교육감 선거인데요. 중앙선거의 마지막 한 표는 교육감이죠. 그러니까 광역 단위에서 단순 다표제 방식으로 선출이 됩니다. 많이 오해하는 게 교육감은 정당 참여 여부인데요. 교육감은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준서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크게 네 가지로 중앙선거와 그리고 지방선거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이 교육감 선거까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상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국회의원 선거 부분이에요. 2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총선을 했기 때문이죠. 작년 2021년도에 선거권 연령이 인하되면서 처음으로 청소년 유권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고3이신 신지환 패널님께서는 주변에 작년 총선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신 적 있나요? 저희 학교에서 선배님들이 그 투표를 하시는 걸 봤는데 사실 청소년이 투표하는 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 말을 들어보면은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게 좀 대다수인 것 같아요. 뭐 언론이나 다양한 이런 미디어에서 이 선거를 하는 방법이나 선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청소년들에게는 되게 막막했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선거권 연령이 인하가 되어서 투표는 할 수 있었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당황하고 조금 어색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유형을 알아봤다면 바로 내년이니까요. 이 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운동은 자신 또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할 때는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나 문자를 전송하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를 통한 이렇게 거리 홍보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요. 현수막이나 선거 공보물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벽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 유세나 미디어 광고 그리고 TV 토론 이런 여러 가지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유권자인 우리들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 후보자, 후보자 가족, 선거 사무원뿐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권자는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분도 계시죠. 교사나 공무원처럼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선거 운동이 불가능합니다. 선거 운동을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선거 운동을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방법도 좀 차이가 있죠. 법정 선거 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 있고 평상시 언제나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유권자가 되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일까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가끔씩 목욕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온화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아 정말요? 네네. 우리 주회 패널님은 그 목욕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시는데 되게 바람직하네요. 기훈님은요? 그 전에 월요일이 사라졌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쌍둥이가 그 출산이 금지되는 정책이 있어서 7명의 쌍둥이들이 하루씩 월요일은 그 하루씩 사회에 나가서 한 사람인 것처럼 활동을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대선 주자들 토론회를 보면서 저 7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월요일은 이 사람이 대통령, 화요일에 이 사람이 대통령 하면 저 모든 아름다운 구호들을 다 실현할 수 있다면 유토피아가 아닐까 하는 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행운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공부나 학업의 이유로 이제 온전히 이제 자기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표하기에 앞서서 참여하는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곳인지 생각해보고 그 기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게 필요하겠죠. 더불어 선거에 앞서서는 정당 정책이나 후보자 공약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맞닿는 지점은 어떤 곳이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어떤 곳인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게 바로 참여하는 유권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유권자로서 내가 원하는 정당과 그리고 후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나의 생각을 주고받는 그런 자유로움은 허용이 되지만 나의 선택과 결정을 이제 강요하거나 또는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거를 하기 전에 이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당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정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색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TV 토론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TV 토론회를 좀 심도 있게 좀 시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걸으시면서 선거 기간에 보시면 선거 벽보가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 벽보들을 살펴보는 것 또한 선거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해 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라는 PPT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잘 보셨나요? 혹시 우리 준서 패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PPT 보면서 선거와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피선거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래에 앞으로 선거를 위해서 먼저 교육을 받은 느낌이고 솔직히 이런 선거 관련된 교육은 우리 학교에서도 잘 안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채연 의원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앞서
준서 의원님이 아니, 패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선거에 대한 교육 같은 이런 내용들을 받아볼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보 얻어가는 그런 PPT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PPT 자료 외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웹드라마를 비롯해서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 채널에서 볼 수 있는 교육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널분들이 평상시에도 주변 분들에게 그런 걸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MZ세대 대표로서 나와주신 우리 패널분들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이 말하는 정치에 대하여 발제하려고 합니다. 정치가 청소년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대한민국 정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18세가 되면서 투표권이 생기지만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정치라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제대로 배운 적도 깊게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정치 분야에 대해 참여하고 알아갈 기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젊은 세대와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강압적으로 시킬 수도 없고 가지라고 해서 곧바로 갖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교육하고 수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SNS를 더욱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들은 미래의 유권자이고 정치인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정치에 대해 올바르게 교육받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훗날 미래의 올바른 유권자가 되어 더욱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 중 가장 대표적인 선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거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 즉 참여를 통해 권리와 책임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그 미래를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만 16세가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것에 너무 큰 벽을 세워두지 않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거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진 만큼 책임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교육을 하고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선택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치 프로그램처럼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정치라는 워딩을 들으면 저희는 이런 좀 큰 글씨들 보이시면 부패, 싸움, 위선, 국회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심지어 더러움이라는 말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포퓰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대물림, 세 번째는 낡은 제도입니다. 사실 정치에 덕목하면은 공정하고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민생 정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각각의 계층들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유권자에게 필요한 노력은 정치적인 중립성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나 선거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정치상은요, 민생이 보장되고 불평등이 해소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치,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올바른 정치적 대물림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 이것입니다. SNS, 특히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한 그러한 정치 친근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순기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정치가 이렇게 재밌으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함께 들기도 합니다. 사실 선거 연령을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 치고는 가장 늦게 연령을 인하한 축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17세와 18세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에 뚜렷한 해답을 내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권을 갖지 못한 세대들이 과소대표되고 있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과 우리가 과대대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 고등학생 때였죠. 청년들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혹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그럴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고, 특히 또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 선거권 인하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스카이 나온 50대 남자들.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소수를 이루는 집단이지만은 한국의 정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대다수다. 저렇게 이제 편중된 정치가 아니라
이른바 장애인도 외국인도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중의 평균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는 너무 지겹도록 들었는데요. 너무 지겹지만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네, 협치와 상생임.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제3지대라는 정당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나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저렇게 정치가 양극화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한 갈등 분야는 누가 뭐래도 정치적 이념을 꼽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 식견을 말씀드리면은 아래로부터의 정치와 청년의 정치 참여 및 청년 정치인의 양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정치 참여가 함께 선행된다면은 제가 상정했던 두 개의 진정한 정치적 모습이 잘 구현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 바입니다. 18년, 19년도에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온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참 저는 미묘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온다 그러지? 20년 전부터 여기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비된 시민으로서 참정권은 없었지만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참정권을 갖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어울려 사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견도 행사를 하고 또 의사 결정에 대해서 고유한 의견을 표명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우리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어들 사이에 있는 현재 세대의 욕구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90년생이 온다보다는 이미 와 있는 세대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이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경제 성장률을 포기 또는 희생하더라도 미래 세대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가 지금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가 뭘까라고 저희가 좀 질문을 던지면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정답이 없을 뿐더러 되게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또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그 문제를 식별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가장 큰 문제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 혹은 연구자들이 해결 방법을 논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냐 없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조정하고 매듭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분들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멋있는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능력자를 잘 가려서 뽑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패널님들이 생각하는 정치랑 청소년 패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는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됐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청년이 되고 또 2030 세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배워야 할 점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에 대해서 머릿속에 남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식별하고 이제 그 해결 방안을 찾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토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청소년들에게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치에 대한 생각도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은 굉장히 밀접하고 또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소통이 되게 잘 돼서 너무 좋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자면 청소년 역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MZ 세대 분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느낀 바로는 정말 많은 걸 느꼈지만 정치라는 것이 크고 거창하고 꼭 국회에 나가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또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이런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과 같은 여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정치사전 선거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